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유은, 신민영입니다. 네, 한국 시장은 현재 엇갈리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부터 오늘까지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는 시장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을 했고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는 코스피가 상승으로 전환한 점은 긍정적입니다만은 여전히 지수가 크게 탄력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자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체에 대한 매수 전환으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 혹은 코스피 지수에 대한 매수 전환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기업들이야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친기업이 될 것이고 친시장적이 될 것이고 규제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환호할 수 있겠지만 우리 기업들로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무역 장벽, 관세 강화라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넘어야 하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미국 자국 우선주의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트럼프의 재집권을 앞두고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대비책 꼼꼼하게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힘차게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의 시그널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다시 한번 재집권이 확정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됐습니다. 78세라고 하는데 2020년에 조 바이든은 77세였다고 합니다. 이보다도 한 살 더 많은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2기를 시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32년 만에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우리에게는 대통령이지만은 정말 오랜 시간 전에는 사실은 부동산 재벌로 유명했던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20대 때부터 이 부동산으로 큰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생 때 이 경매에 나온 부동산들을 대거 사들여서 큰 차익을 얻고 부동산을 팔아치운 그러한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일기 이후에 다시 한번 재선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번 해에 귀에 총을 맞고 파이트라고 외쳐서 많은 또 이들이 환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에 다시 한번 당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2기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외신들의 분석 오늘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런스지에서는 아주 굉장히 특이한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번 선거의 진짜 승리는 주식시장이다. 꼭 집어 말하자면은 미국의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사를 읽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S&P 500 지수가 미국의 제3의 정당과도 같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에 이어서 S&P 500이 사실상 제3의 정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금융계의 큰 인물들이 내놓는 의견들이 시장에 전체적인 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은 아마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이 내놓는 발언들, 시장을 뒤흔들고 정치권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블랙락의 CEO이죠. 레리 핑크가 내놓는 말들, 그리고 정책들, 그리고 자사에서 내놓는 ETF들 등이 정치권에도 크게 영향을 줍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3%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S&P 500은 2% 넘게, 나스닥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주식시장이 선거의 진짜 승리자다라는 것은 사실 이 지수를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P 500이 가진 위력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은 글로벌 자금 조달의 허브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달러로 거래가 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돈을 싸들고 오는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인데 그 가운데서도 S&P 500은 미국 경제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주는 영향이 커서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대중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러한 지수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변화에 크게 반응을 하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S&P 500 지수가 이번 선거의 진짜 승리자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S&P 500 지수에만 투자하더라도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 나왔는데요. 장기 투자와 정치적 불안을 극복할 전략은 S&P 500의 ETF인 스파이를 사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사실 틀린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S&P 500 이 지수가 이러한 정치적인 지형 변화에도 어느 정도까지 고점을 높일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CNBC, 마켓워치, 배런스 등 여러 가지 외신에서 이 기사들을 하나하나씩 전부 다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트럼프 2기를 대비해서 투자자가 해야 할 4가지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금융주 상승에 대비하라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그리고 규제 완화로 합병과 인수 활동이 더 많아지게 될 텐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업이 인수를 하거나 합병을 하면은 그 규모 자체가 달라집니다. 1억, 2억이 아니라 1,000억 원, 1조 원, 2조 원 이렇게 가기 때문에 대형 은행들의 수수료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간밤에 실제로 많은 은행주들이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이 묵직한 기업들이 하루 만에 6% 이상 급등하는 등 대형 은행주가 강력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형주에 주목하라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는데요. 러셀 인천 지수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소형주 쪽으로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좀 크게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보호 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관세 정책과 기업 세금 감면에 따라서 소형주들이 더 크게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요. 가치주 매수 기회를 노려라라는 전략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내수 중심의 경제 정책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산업재 쪽에 주목하라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채권 투자 비율을 조정하라라는 의견입니다. 장기 채권보다는 단기 채권을 사실 사는 게 맞겠고 이뿐만이 아니라 신용 등급이 낮은 고수익 회사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러한 의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BTIG 측에서는 어떠한 종목이라든지 업종을 보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기업 M&A 쪽입니다. 캐피털원과 디스커버 파이낸셜의 경우에는 이미 현재 인수합병 작업을 진행 중이기는 한데 당국에서 쉽게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기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때는 아마 인수합병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지 않겠느냐. 양사의 주가 흐름을 잘 보자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특이했던 건 두 번째 업종이었습니다. 교도소 업종인데 지유그룹 그리고 코어시빅 요 두 기업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국경 단속에 있어서 트럼프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현재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교도소 기업들 이 전체적인 수익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업종은 암호화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암호화폐 비트코인 간밤에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감은 여전히 나오는 듯합니다.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건강저축계좌입니다. HSA 쪽 트럼프가 밀고 있는 정책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바이오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HSA와 연결되는 기업들을 함께 찾아보시는 것도 어려운 시장에서 어떠한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우리가 또 이 사람을 좀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입니다.
트럼프 유세장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방방 뛰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환호를 하기도 하고 또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주주분들은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수장이 직접 나서서 뭐 대통령이 될 사람을 미리 낙점해서 본인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인데요. 웨드 부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승리는 사실 전기차 시장에는 장벽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테슬라 주가는 앞으로 40에서 50달러는 무난하게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어제 나온 이 의견이기도 한데 간밤에 테슬라가 16% 넘게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사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본질을 봐도 그러한데요. 현재 이 트럼프는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현재 폐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폐기가 되더라도 테슬라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조금을 많이 받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정책이 없어지더라도 사실 테슬라 수익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지원이 적어지게 된다면은 경쟁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독주가 예상된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정치권에 발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됐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디드 에이지, 이때가 좀 생각이 난다. 황금기가 좀 생각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JP 모건 그리고 록펠러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 모건은 금융가입니다. 금융 쪽에 엄청난 인물인데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대공황 시기에 금고를 열어주기도 했고요. 록펠러 같은 경우에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이 석유 재벌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정책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향을 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석유 정책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인물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정책에 줄 영향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 그리고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정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증권가에서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트루이스트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좀 소형주가 유리할 것이다라는 이 증권사의 전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트루이스트는 소형주가 단기적으로 유리하기는 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경제 회복이라든지 금리 상승에서 균형을 맞춰라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따라가지 마라라는 이 자의적인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MAI 캐피털 측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관세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미국 기업은 이미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트루이스트인데 세금 인하가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되려면은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지금 주식시장의 수준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라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바이탈 놀리지는 국채금리가 급등이 계속되면은 주식시장의 랠리가 멈춰설 것이다라는 전망을 함께 내놓기도 했고요. JP모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기와는 2기와는 다르다. 8년 전과는 경기 사이클 자체가 다르다. 경기 사이클이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순간은 하강 사이클에 있고 노동시장도 덜 타이트했었다라면서 1기와 2기와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슈로더입니다. 상방보다는 하방 가능성이 더 크다라면서 각각 증권사 의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두 다 달랐습니다. 미국 시장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설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국 시장의 영향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멈춰서게 된다면은 한국 시장의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서서 만나봤던 수혜 업종들, 피해 업종들 함께 한국의 기업들과 연계해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헤드라인이 장식하고 있을지 4가지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트럼프의 당선 소식에 방산, 우주항공 관련주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당선됐다라는 소식에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인 방산업종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전날 7%대 강세였는데 오늘도 이틀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자국 우선주의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증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방위비가 확대될 경우에는 우리 방산 기업들의 수혜가 또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역시나 트럼프 관련주입니다.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한마디를 하면서 조선주가 시세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들 일제히 오늘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우리의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MRO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라고 국가안보실에서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조선주들 상승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BHI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상용화 수혜 기대감의 신고가를 오늘 기록했습니다. 원전 관련주도 역시나 트럼프 수혜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소형 모듈 원자로 상용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경력과 독보적인 시장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BHI가 상당한 수혜를 누릴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HI는 원자력 발전 설비와 SMR 부문에서 핵심 부품 제조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첨단 SMR 기술 회사인 누스케어 파워에 SMR 원자료 냉각 개통 부품을 공급하는 벤더로 등록돼 있다라는 점 부각받으면서 원전 관련주 안에서도 오늘 눈에 띄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폐지 우려에 2차 전지주들은 오늘 힘을 영 못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집권 후에 IRA가 폐지될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강하게 좀 연동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친환경 관련 정책은 대대적인 축소를 예고했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 성장 궤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IRA 폐지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NH투자증권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상태에서 IRA를 폐지할 수는 있겠지만 2차 전지 투자가 집중되는 미시건과 오하이오, 네바다 등에서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면서 오히려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권고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은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있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세 번째로는 기아, 네 번째로는 현대차, 다섯 번째로는 한화오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 SDI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세 번째로는 현대로템, 네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다섯 번째로는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삼성 SDI를 제외하고는 사실 트럼프 수혜주이기도 한데 오늘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현재 외국인들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삼성중공업인데요. 오늘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중공업이 오늘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은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특히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미국 현지 조선 시장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운반선 건조를 증가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오늘 8%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10,000원대 넘어서면서 1,8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의 투자 전체적인 수급을 보자면은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나노신소재 5위권, 4위권에는 우리기술, 3위권에는 HVM, 2위권에는 실리콘2, 첫 번째로는 알테오젠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권에는 JNTC, 4위권에는 에이직랜드, 3위권에는 휴젤, 2위권에는 테크윙, 그리고 첫 번째로는 HLB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젤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유한양행을 가장 5번째로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LG엔솔 계열들 매도하고 있습니다. LG엔솔 3위권, LG화학이 4위권이고요. 2위권은 SK하이닉스, 1위권에는 삼성전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5위권에 자리하고 있고요. 조선주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4위권에는 HD현대중공업, 3위권에는 HD한국조선해양, 2위권에는 한화시스템, 1위권에는 한화오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수급은 현재 코스닥 안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만나보시죠. 네, 매수하는 기업들 만나보시면 5위권에는 컨택, 4위권에는 루미르, 3위권에는 디어유, 2위권에는 실리콘2, 그리고 1위권에는 HVM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HVM에서 약간 빠져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관은 오히려 많이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약간 대척점으로 보여지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5위권에는 에코프로, 그리고 4위권에는 알테오젠, 3위권에는 리가켄바이오, 2위권에는 에코프로 BM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1위권에는 토모큐브라는 기업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어떠한 기업일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새내기주입니다. 3차원 비표지 세포의 이미징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세포를 변함 없이 관찰 가능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LED 광원 현미경으로 1초 만에 세포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모가가 희망 범위의 상단을 초과해서 16,000원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굉장히 부진합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34% 넘게 하락하면서 1,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를 제외하고는 한국 시장에서 새내기주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관련된 새내기주들의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재당선되면서 우리 기업들로서는 무역 장벽, 관세 강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전략이 이 시점에서 유효할지 미국 현지 전화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정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이제 중국의 공급망이 변화되면서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움직여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이라는 곳의 의미가 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 기업들이 좀 접근해야 승률이 높다고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만큼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좀 생각해 보시면 산업 전반에 걸쳐서 모든 제조업을 잘하고 있는 또 기술력 있는 그런 나라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한국을 꼽을 수 있고 이러한 한국의 기업들이 최근 한 5, 6년간 반도체, 또 배터리, 태양광, 또 자동차, 중전기기, 화학 등 아주 다양한 산업 분야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이 대미 투자가 늘어난 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부터인데요. 그때는 수많은 이제 관세 장벽 때문에 미국 시장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높은 관세 장벽을 저희가
관세에도 불구하고 수출하는 게 참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저희가 미국 시장을 들어가는 선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제 많은 또 인센티브가 있었고 그 서브시디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대미 투자가 좀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미국이 뭐 관세 장벽도 하고 또 때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결국은 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의존도를 줄여 나가고 또 한편 자국의 제조업을 좀 부흥시키기 위함인데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랑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겠죠. 지금 이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당선이 됐는데 뭐 바이든 행정부 때랑 다르지 않게 아마 이 부분은 강조가 될 겁니다. 근데 저도 지금 뭐 워싱턴에 3년 정도 있었습니다만 한국 기업의 이제 중요성, 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어떤 그런 비중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인식이 되고 있지만 사실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우리가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무엇보다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한 점은 우리 기업들이 지금 진출해 있는 지역들이 소위 이 레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그 공화당 텃밭인 지역이 많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상하원 의원이라든지 또 주지사들, 이들이랑 사실은 이렇게 네트워크를 더 강화해서 우리 우군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군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꾸준히 필요하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관세를 또 부과할 것이다라는 점이 우리 기업들에게 우려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 관세를 강화하는 게 어떠한 근거에서 가능한 걸까요? 네,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캠페인 기간 내내 관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심지어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DC 내 전문가들도 사실은 딱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사실 그 특정 국가를 타겟으로 하거나 아니면 품목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조치는 뭐 다양하게 통상법이 있습니다. 뭐 1기 때 저희가 좀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1기 때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 3위조 조치를 취해서 또 관세를 부과한 바가 있고 또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74년에 만들어진 301조에 근거해서 이제 보복 관세를 때렸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국가나 품목을 타겟으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캠페인 동안 얘기했던 거는 이런 어떤 타겟형이 아니라 정말 전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미국의 평균 관세가 한 2.5% 되는데 이걸 10%까지 올리겠다. 또 심지어 최근에는 이걸 더 이상 20% 이상으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법적 근거는 굉장히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자면 미국이 이제 국제 수지상에 근본적인 큰 문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또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는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그 관세를 올리면서 그 트럼프 이제 차기 행정부가 이제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통상법을 근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실제로 이 법을 정말 사용할 건지 아니면 어떠한 범위로 어떠한 깊이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법적 근거가 아직은 좀 미약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사실 캠페인의 이제 초반 때는 이렇게 전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언급했을 때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또 설마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관세를 인상하는 거는 결국은 수입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관세를 인상하면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지금 인플레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 어떻게 보면 그 인플레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재선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그래서 설마는 했지만
사실 지속적으로 관세를 지금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게다가 이제 트럼프 측근들이 여기저기 뭐 기고문을 통해서 아니면 글을 통해서 왜 미국이 이렇게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리를 계속 펼쳐왔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이제 중요한 점은 지금 트럼프 이제 차기 행정부에서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정책을 고수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딘가에서 또 세수를 따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세수 확보의 차원에서 관세 부과를 생각하고 있는지라, 사실 이게 그냥 뭐 그런 캠페인에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취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최근에 이제 그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트럼프 측에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당선이 되고 바로 이제 이 취임이 되면 이 부분은 뭐 준비된 대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는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법과 근거법은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를 할 거라는 얘기는 계속 DC 내에서 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관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우리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에게 조언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네, 물론 정책상의 차이가 있지만 뭐 사실은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미국이 이제 대중국 견제를 하고 산업 정책과 보호무역 기조로 돌아선 거는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조금 더 셈법이 더 복잡해지고 또 더 다양한 정책이 나올 텐데요. 이 과거에는 사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우리 기업들에게 이제 큰 리스크로만 보였습니다. 뭐 실제로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시장에 들어와서 생산을 하고 사실은 이제 미국 기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순간에는 미국 시장에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면서 오히려 값싼 수입품을 미국 정부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희가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출을 하는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이 좋지 않은데 또 이 안의 시장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그게 지금 기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상황에 맞게 저희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미국에 수출만 하던 시기에는 무역에 취하는 조치, 관세 조치에 굉장히 민감했던 반면에 이제는 이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미국의 정책과 입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저희가 봐야 될 것도 훨씬 더 많아진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여기 뭐 이미 이제 이전부터 대기업 위주로 지금 DC에 진출은 해 있으십니다만 어떤 이러한 그 모니터링하고 계속 정책을 팔로우하는 조직이나 또 인력이 굉장히 이제 전문성을 제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항상 하는 얘기긴 하지만 또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미국 내 네트워크 강화에 더욱 좀 기업들이 힘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현지 시간 밤 늦은 시간일 텐데 전화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앞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점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장 재현정 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대통령도 확정이 됐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빠르게 확정이 된 것 같은데요. 관련된 시장 영향 그리고 정치권 영향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확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선거? 그렇죠. 4주 전에 제가 트럼프 당선을 이 자리에서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유권자들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CNN 출구 조사를 보면은 경제를 더 잘할 것으로 보는 후보자가 누구냐라는 응답에 질문에 51%는 트럼프, 47%는 해리스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 결과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경합주의 경우, 여러분들 경합주가 중요한 것이 경합주가 펜실베이니아나 또는 미시간 또는 위스콘신이 다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지역들에서는 사실은 이 트럼프 당선인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른바 관세를 높이고 또 법인세는 네. 대폭 삭감하는 15%로 여기에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선벨트가 중요한데 서부 쪽의 선벨트가 이제 네바다, 라스베가스가 있죠. 네. 애리조나, TSMC 이제 공장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동부 쪽은 이제 조지아와 또 노스캐롤라이나. 네. 이 지역에서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뭐냐면 선벨트는 말 그대로 이제 관광도 있고 산업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지아주 그럼 당장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 현대차 공장이 있죠. 그리고 텍사스는 삼성의 또 반도체 공장이 있죠. 특히 이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미국 사람들은 미국 현지에 있는 우리 자동차 공장을 미국 기업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은 그게 공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중국에 공간을 내줘서는 곤란하다.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였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고 해리스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구글 트렌드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죠. 제가 칼럼도 썼습니다만 구글 트렌드에서는 전체적으로도 트럼프의 우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고 구글 트렌드는 펜실베이니아 주도 막판에 해리스 후보가 쫓아갔지만 결국 지난번에 이 트럼프 당선인이 피습을 당한 곳이 피츠버그 인근이거든요. 네. 무슨 주입니까? 펜실베이니아 주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를 선택하게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트럼프 이제 후보자가 이제 당선인이 됐고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보니까는 결국엔 경제적인 이슈가 당선에 한몫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반응, 뭐 증시의 반응을 좀 살펴보고 갈까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 경제 지표는 뭐 계속 좋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좋았던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대부분 트럼프 쪽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11월 5일 선거일에 미국 현지 시간으로 가까워지면서 이른바 그동안 쪽집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리스 우세를 이야기하면서 흔들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지금 지표 다 좋잖아요. 네. 다우도 좋고 S&P 500도 연일 지금 뭐 기록 갱신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다우 산업 지수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법인세를 15%로 대폭 삭감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에다가 중국을 견제해주는 관세 자체가 정책이 미국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효과적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상당히 지금 미국 기업들도 중국산 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트럼프 당선인이 보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누굽니까? 머스크해지지 않은 머스크였죠. 근데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도 테슬라를 어디서 생산합니까? 중국에서 생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머스크를 그토록 축해 세워주면서 예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속내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중국도 중국 나름이다. 아메리카 브랜드가 유지되는 중국산에 대해서는 좀 예외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또 애플 제품도 팍스콘을 통해서 중국에서 생산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차단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다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는 중국을 강하게 탕탕탕탕 치면서도 미국 기업은 예외요. 이를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앞으로 이제 어떠한 정책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결국에는 앞으로 또 정책들 조금 더 뭐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일단은 트럼프 당선인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2016년 대선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노련해졌어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지금 당선 기준으로서는 최고령입니다. 네. 최고령이요.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더 최고령 안 해요? 몇 달이 앞서요. 그때는 이제 4년 전이었고 지금은 이제 4년이 지난 이후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최고령 나이에서 바이든을 또 몇 달 앞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웨스트 팜비치에서 25분간 트럼프 쇼를 했죠. 네. 막 사람들을 축켜 세우고 또 뭐 아내에 대한 극찬도 하고 이렇게 베스트셀러를 쓴 역대 퍼스트 레이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뭐 멜라니아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당선 소감이 25분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아메리카 퍼스트는 매우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이 장벽을 만들 것이다. 그다음에 아메리카 퍼스트는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딱 한 산업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산업인지 아세요? 어떤 거죠? 조선을 이야기했죠. 오늘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을 이야기하면서 조선이 왜 미국과 한국이 조선 동맹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지금 웨스팅하우스랑 연합을 해서 지금 불가리아를 원전을 수주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약간 이 원전 쪽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조선하고요. 지금 네. 화면에서는 조선을 보고 있습니다만 조선 쪽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삼성이든 현대든 지금 미국의 이 대형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여건이지만 바로 이제 군함이죠. 이런 것의 정비나 그다음에 대형 선박이나 또는 이제 운송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도 그런 경쟁력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찾아볼 만한 나라는 두 나라입니다. 어디입니까? 중국과 한국이죠. 근데 트럼프의 기준에는 중국은 안 돼. 그러면은 한국이 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조선 쪽은 트럼프 임기 내내는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는 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트럼프 머릿속에 있는 나라는 코리아,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통령과 러시아의 북한군 문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유독 조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냐면 다음번에 만나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딱 집어줬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트럼프 집권 1기 때 코로나란 게 있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2016년에 당선될 때 내걸었던 공약을요. 임기 내내 다 실천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들여다보세요. 제가 우리 이데일리 TV에서 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1기 당시에 석유화학, 조선, 원전, 방산 그때 주목을 했던 그게 이번에도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대로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다음에 은행, 보험, 그다음에 트럼프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금입니다. 금. 그러니까 아예 환율을 올리는 쪽으로 가서 강달러로 가면 지금 미국도 이제 이 관세를 올리고 법인세를 낮추면은 상당히 이제 인플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반면에 그러면 이제 강달러로 가면 금값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 투자되어 있는 이 금 거래의 개인이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때 1기 집권 때도 금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그거 믿고 지금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들어갈 사안은 아닐 것이다. 이거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데는 역시 뭐 ETF까지 가능하니까 비트코인이겠죠. 지금 당선되면은 15만 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안 올라갔어요. 그죠. 그런데 일단 요동쳤죠. 비트코인. 이런 부분 보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 이 당선인이 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누굽니까? 누구죠? 멜라니아 아내. 그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 레온 트럼프가 키가 2m 6cm입니다. 네, 봤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집안에서 제일 커요. 제일 큽니다. 트럼프도 90이 넘고 엄마가 80이 넘고 그러는데 지금 여하튼 이 친구가 지금 NYU를 다녀요. 뉴욕을 다닙니다. 뉴욕에. 그런데 뉴욕에 또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 타워가 있죠. 제가 왜 이 쓸데없는 이야기 같은 것 이야기를 드리냐면 뉴욕이 정전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지금 AI 반도체, 미국의 이제 전반적인 트럼프 시대에는 굉장히 경기가 좋아지리라고 이제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으면 부족할 건 단 하나예요. 뭐요? 석유, 미국의 셰일, 원유, 그 다음에 가스 넘쳐나요. 자, 이제 제품 넘쳐나요. 다 넘쳐납니다. 뭐가 부족할 수가 있다? 전력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력 쪽은 지금 캘리포니아 쪽도 우리 이 기업들이 진출하고 제가 L자 들어가는 기업 잘 걸어 말씀 여러 번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SMR, 소형 모듈 원전 쪽이 지금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이 SMR 관련해서 투자 계약을 할 정도입니다. 그 우리 또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그 말씀은 뭐냐? 이쪽은 트럼프가 사실상 지금 벌써 임기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1월 25일 날 취임을 하지만 그럼 무슨 이야기냐? 이쪽은 상당히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력과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자기 임기 시절에는 뉴욕의 셧아웃, 정전되는 상황은 없다.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원전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더군다나 트럼프는 신재생 쪽은 아니죠. 그러니까 해리스가 당선이 됐다면 뭐 계속해서 신재생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지원되는 신재생 에너지 그동안 우리가 하나솔루션 같은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신중한 접근 물론 이건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좀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중국 기업들이 배제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반사이익과 혜택도 있겠습니다만 당분간은 2차 전지 쪽은 상당히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기별로 좀 다르게 구분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좀 지금 흐름 자체도 그렇게 우리가 일봉을 보든지 좀 이 경색돼 있고 목눌림 현상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그래도 트럼프 시대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역시 싼 제약. 그러니까 최대한 미국 내에서도 지금 크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든 해리스든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은 싼 값에 약을 공급해드리겠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관련되는 법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 중국을 차단하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제약, 특히 바이오 이 관련된 분야, 특히 이제 우리가 카피약이라 그러죠. 네. 이런 부분에서 삼바도 최근에 삼성 쪽 이 그룹단에서의 캐시카우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삼바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은 트럼프는 여하튼 약값을 싸게 공급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트럼프 재집권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 꽤 많이 보이는데 사실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크게 좀 부각을 받지 못하다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이제 당선자와의 전체적인 전화 관련된 내용이 오늘 공개가 되면서 또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피해를 볼 업종도 살펴봐야 될 텐데 뭐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IRA 법안 폐기. 그렇죠. 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동안 우리 신재생 에너지 쪽도 그렇고 특히 2차 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초반만 하더라도 뭐 2차 전지 쪽은 정말 우리가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말 천당과 지옥 상황이
정말 교차되는 상황이 그죠, 되어버렸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가 아예 그 왜 외국계 기업에다가 지원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상황이 됐지만 앞서도 재현정 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장의 설명처럼 아주 설명을 잘하네요. 근데 미국 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에 대한 대우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인식도 그렇고 저도 미국에 와서 연구를 했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일단 미국에 들어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칩스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결국 이런 지원에 대해서 이건 이따가 좀 전 반도체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 내에 들어가 있는 전기 자동차 우리 현대나 기아나 또는 2차 전지 관련되는 기업에 대한 대우나 혜택은 다를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 당선인이 웨스트 판비치에서 당선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처음 당선됐을 때는 한 번도 이야기 안 했던 게 뭐냐면 통합을 이번에 이야기했어요. 통합을 이야기했어요. 미국은 하나가 돼야 된다. 유독 강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적어도 본인에게 표를 주지 않은 캘리포니아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가 있죠. 이번에 상하원까지 완전히 레드 스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쪽의 여론을 도외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캘리포니아 이런 쪽은 신재생 에너지가 또 우세해요. 그걸 완전히 다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른바 트럼프의 이 정책이 어느 한쪽을 완전히 차단하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미국 내에서의 미국 내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구분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전기 자동차를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머스크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 때문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가 쉽지 않아요. 워낙 좋아합니다. 지금 머스크를. 그래서 이런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했던 뭐였든 아메리카 브랜드라는 것은 보호를 해주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웨이나 이런 데는 나중에 반도체 따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다 차단이지만 아메리카 브랜드가 최종적으로 달고 나오는 곳은 좀 어느 정도의 혜택에 대해서 유연하게 접근하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또 판단을 섣불리 해서 또 있던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뭐 최종적으로 개인의 판단인데 좀 신중하실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한국 기업들 지금 이제 미국에다가 워낙 또 공장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뭐 조인트 벤처도 같이 만들어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좀 산업 자체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너무나도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또 궁금한 것 중 하나가 금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금리는요 이렇게 봅니다. 원래 파월에 대해서는 연준에 대해서는 워낙 감정 섞인 말들을 많이 내뱉었죠. 우리도 관련된 의혹들을 또 이데일리 TV에서 오전 오후 다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트럼프는 레이건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레이건 때 금리 인상이 아주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네. 오히려 0.25 쪽에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쪽을 물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년부터 이제 트럼프의 역량하에 들어가면은 금리를 동결하는 기는커녕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유동성을 풀어주되 오히려 시장금리 쪽으로는 더 금리를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유념하면서 환율도 지금 굉장히 뜨끈뜨끈하죠, 그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품품 전략을 하실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히려 미국 내에서 달러 자산으로 우리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종목들입니까? 화장품이나 식품이죠. 지금 불닭볶음 면 없어서 못 팔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차라리 품품 전략으로 트럼프 시대에는 먹힐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가 이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섹터별로 또 종목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준을 삼아서 참고를 해서 우리 TV를 계속 보시면 됩니다. 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 가장 좀 걱정이 되고 사실 의견이 다들 다르신 것 같은데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유진 투자증권의 센터장하고도 좀 따로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네. 저도 이렇게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미중 충돌 상황에서 우리가 중간재 성격도 있고 최근에 네. 삼성의 경우에는 HBM
올라타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삼성 전자 반도체 위기설까지도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왜? 중국을 묶어두면서 우리가 뭐 중간재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여하튼 엔비디아와 지금 엔비디아는 시총 1위 올라섰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묶어서 우리 반도체적은 중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올 수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소부장 쪽은 오히려 더 장비 쪽은 우리가 괜찮다는 이야기를 제가 미리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고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도 위기설을 좀 벗어나고 나면 내년 중반 이후로는 오히려 기회가 더 크게 열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전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이제 재집권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 무버입니다. 트럼프 정책의 수혜 여부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인물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에 모두가 입을 모아서 일론 머스크를 꼽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올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그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일론 머스크 CEO는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에 미래가 환상적일 것이다 라면서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최소 1억 달러, 1,394억 원 이상을 정치 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의 그야말로 올인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특히 최대 경합주로 꼽힌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현금 살포격의 공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이에 격하게 화답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승리 확정 이후 지지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일론이라는 스타가 탄생했다면서 일론 머스크를 치켜 세웠고요. 슈퍼 천재라고 그를 일컫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부터 그는 재집권하게 된다면 연방정부에 대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 효율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이를 머스크에게 맡길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혜가 퍼지게 될까요? 트럼프노믹스 2기 속에서 테슬라의 전망은 아주 밝아 보입니다. 일단 내년 캘리포니아, 텍사스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규제 완화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규제 완화의 키맨이 되어줄 수 있을지가 이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우주항공 기업인 스페이스 X와 정부 계약이 확대되고 나사와의 협력도 증진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NBC 방송은 머스크는 막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노동법 및 환경보호 규제가 완화되고 세율 인하까지 나타나면서 잠재적인 혜택이 광범위하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스페이스 X를 비롯한 우주 항공 분야에 새로운 탄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와 분석 하에서 우주 항공 관련주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우주 항공 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연일 트럼프 당선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0% 증가한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YJ 링크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직접적인 협력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노스페이스 내년 3월에 상업 위성을 발사할 예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명신산업 배터리 팩을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 테슬라양 매출이 최근에 크게 증가했다라는 이유로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양 수혜가 국내 관련 기업들로도 뜨겁게 번질 수 있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마켓무브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 그리고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떠한 이슈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오늘의 이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노믹스 시즌2 현실화됐다. 지금 이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업종, 피해야 할 업종, 한 가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저는 음식료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피해주로는 2차 전지를 말씀드립니다. 피해는 2차 전지, 그리고 수혜를 볼 만한 업종은 음식료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박정식 파트너님은요? 네, 저는 뭐 수혜 오늘도 좀 부각을 받고 있죠. 뭐 조선 쪽이 조선. 일단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피해야 될 업종은 아무래도 이제 관세 장벽이 점차적으로 이제 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철강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강이요. 네. 알겠습니다. 철강은 피해, 그리고 수혜는 조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수원 대표님 그러면은 음식료 2차 전지 하나씩 들어볼까요? 네, 뭐 음식료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보게 되면 다들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그야말로 좀 소외되어 있는 흐름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형성되면서 다시 한번 더 바닥을 잡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음식료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가격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뭐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이제 올랐다라고 좀 봐도 되지만 특히나 뭐 3대 곡창 지역으로 유명한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러시아랑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트럼프를 통해서 전쟁 종료가 빠르게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음식료 업종 쪽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다면 매출이라든가 영업 마진율에 있어서도 좀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음식료 쪽을 좀 바라봐야 되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뭐 보게 되면 연기금 쪽에서 9일 연속 순매수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가도 많이 좀 조정받았는데 차트를 좀 잠깐 좀 보도록 네. 할게요. 지금 제일제당,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52주 신저가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 흐름들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 다짐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냐 라는 좀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연기금 수급들이 좀 자연스럽게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매수하고 있고 봄에 9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이어나가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만 조금 돌아서게 된다면 CJ제일제당도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이제 대상이라는 회사도 있죠. 대상을 좀 보게 되면 자, 대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차트 흐름 자체가 거의 뭐 주무시고 계신 상황이에요. 지금 최근에 6월 달에 3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고 약 2달 넘게 지금 현재 행보 구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좀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될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대상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주가는 내려왔는데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은 늘어났어요, 대상에. 최근에 올해 초만 하더라도 대략 한 13에서 14% 정도의 외국인들 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약 20%까지 지분율이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상승 추세에 다다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풀무원도 마찬가지고 풀무원 같은 경우는 제3자 유상증자가 최근에 좀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일단 제3자 유상증자라는 건 그만큼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는 네.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다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최근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죠. 뭐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제가 뭐 삼양식품 얘기도 했었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트럼프 수혜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워낙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장벽, 보호 무역주의를 지금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피해갈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여러 업종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저는 음식료를 좀 뽑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피해주라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좀 내려가는 분위기였고 오늘도 같이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 2차 전지 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빨리 뭔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속상하시죠. 네, 속상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2차 전지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수급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주는 분위기였는데 이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변화되었고 IRA법에 대해서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그전에도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 부분들이 미리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주가 내려오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테슬라에 지금 현재 LG 에너지솔루션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이제 납품할 거예요. 뭐 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LNF도 마찬가지고 네. 이들은 그래도 조금 약간 2차 전지 안에서도 좀 차별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피해주, 수혜주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이 좀 어려울 때 피해갈 수 있는 게 음식료. 이렇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철강은 피해고 조선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오전에 전화 통화를 했죠. 이때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언급을 하였고, 또 한국의 세계적인 건조 궁합과 그리고 이 선박의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고, 또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이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오늘 이제 우리 조선 관련 주들이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조선 쪽에 어떤 그런 이제 제재 조치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선업이 가장 큰 이제 호재로 작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대선 캠프에 1,000억이 넘는 어떤 기부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이제 새로운 단체, 이 정부 효율위원회의 수장이 될 가능성이 이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규제를 조금 이제 폭넓게 풀어 헤칠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우주항공 쪽으로도 어느 정도 규제를 어느 정도 해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자율주행 섹터와 우주항공 섹터도 같이 동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쪽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또 안 좋은 쪽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 지원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법은 뭐 나쁜 거래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상황인데요.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이 폐지의 의지를 강력하게 지금 어필을 했던 전력이 있고, 또 이 중국과의 어떤 이런 고관세 경제 정책도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계에 상당한 좀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앞으로 한 9조 달러 그리고 한 6,200억 정도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각각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이제 이것이 없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고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또 2차 전지 쪽도 이 그러니까 첨단 제조 세액 공제로 한마디로 이제 첨단 기술로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 세액 공제를 해주는 법안인데, 이것도 좀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이 전부 다 조금 이제 안 좋은 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이쪽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성장 가능성의 이슈가 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철강 쪽은 어떠한 그런 성장에 대한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관세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어떤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는 철강이 가장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또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관세로 인해서 철강이 어느 정도 좀 압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현대제철은 어느 정도 좀 피해갈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러한 점들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 쪽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다시 돌아온 트럼프의 재집권을 앞두고 국내 완성차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최종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부정적인 뉴스 플로우가 나타나게 되면서 완성차 업체들 전반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대미 수출 추이를 보시면 최근에는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집권 전후로는 약 15%의 감소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2024년 대미 자동차 수출은 2023년에 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의 출범을 앞두고 앞서 트럼프 1기를 겪어봤던 완성차 업체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세를 외치고 있는 데다가 또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한국 완성차 업체에게는 비우호적인 환경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내년에는 수출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성차 업계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두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응책으로는 트럼프 인맥을 풀 가동한다라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통을 잘 해나가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그러한 입장 하에서 트럼프 1기 당시에 고위 관료들을 대관 담당으로 영입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사무소 부사장으로 로버트 후드 미국 국방성 법제처 차관보 지난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 때 있었던 사람을 영입했고요. 또 고문으로는 성김 전 대사를 위촉했습니다. 이 역시 트럼프 1기 때 행정부 주 필리핀 대사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두 번째 대응책으로는 미국 내 생산 거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라는 보관입니다. 현재 현대차 엘레바마 공장 연간 생산 능력이 36만 대 정도 되고 또 기아의 조지아 공장도 연간 생산 능력이 34만 대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조지아의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연간 30만 대 정도 또 생산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이렇게 생산 거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세 폭탄을 피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현대차 그룹입니다. 완성차 업체들 관세 폭탄에 또 보조금 축소, 여기에 환율 급등까지 더해지면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치닫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카카오뱅크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좀 주가는 빠집니다만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카카오뱅크 지금 현재 온라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좀 K뱅크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토스뱅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쪽이 지금 현재 주담대가 많이 좀 늘어나면서 수익률이 상당히 좀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좀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좀 잘 나왔어요. 1,242억이나 이제 작년 YOY상 봤을 때 30%나 지금 증가되었고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보더라도 지금 현재 3,556억 원, 27.3% 정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온라인 관련 은행들이 이런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오프라인 이제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제 순이자 마진 이제 NIM을 좀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2%대예요. 2%대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뭐 농협이라든가 KB라든가 그리고 뭐 신한이라든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 1.5% 내외입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온라인 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카카오뱅크 뭐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들어가서 대응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뭐 주담대도 좀 계속 늘어날 거고 그에 대한 마진율도 지금 이제 오프라인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비용 지출 부분이 많이 적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순이자 마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서 뭐 그렇다면 우리가 금융주를 공략하게 된다면 뭐 우리금융지주라든가 KB금융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친구들을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카카오뱅크를 좀 보시는 게 오히려 단기 수익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카카오뱅크 처음 가지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말씀처럼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 드네요.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오션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부럽습니다. 20% 넘게 급등세. 아마 앞으로도 뭐 트럼프 수혜주로 계속 분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오전에 전화 통화로 언급한 내용과 딱 들어맞는 이제 기업인데요. 일단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서는 LNG 선과 그리고 해양 플란트 부분에서 높은 경쟁력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잠수함, 구축함, 군함함, 경비함 이런 이제 특수선의 건조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제 이런 쪽의 정비 사업까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이제 인수를 하였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연 20조 원 규모의 미국 함정, 이 MRO 보수 수리 정비 사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한 상황이고요. 지난 7월 22일 날 미국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즉 앞으로 미군이 이제 규정한 함정 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장 강하게 현재 이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사업도 좀 이제 더 공격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쪽에 경쟁력을 최근에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섬급 ABS와 프랑스 섬급 BV로부터 설계에 대한 개념 승인을 현재 획득을 한 상황이고, 또 이 싱가포르 부유식 해양 설비 전문 업체 이 다이나맥 홀딩스를 경영권을 한 9,400억 들어서 최근에 이제 인수를 하였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좀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매출과 영업이익 캐파를 좀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조금 그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은 한 20% 정도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 살짝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살짝 조정을 받는다면 한 12,000원 이하로 한 11,3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력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당선인 입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업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슈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입니다. 한때 또 좀 굉장히 핫했던 기업인데 오늘은 약간 밀리네요. 0.7% 하락세. 박수만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는 좀 하나투어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면서 좀 계속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좀 오랫동안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좀 분위기 반전을 좀 하려는 움직임인데, 뭐 최근에도 좀 중국 쪽에서 무비자 얘기가 나오면서 실적으로 좀 크게 움직였다가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꺾이긴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좀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여행 수요가 우리가 좀 잠깐 좀 보게 되면 뭐 중국이라든가 몽골 같은 경우에는 좀 늘어나고 있어요. 동남아 쪽도. 그러니까 단거리 쪽 여행 패키지 상품들은 판매가 좀 상당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판매량이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하나투어를 비롯해서 모두투어도 마찬가지 여행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높죠. 또 이제 12월 달 되면 또 여행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또 연말이면 또 여행도 많이 가실 거고, 내년에 또 설 연휴를 비롯해서 여행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에 대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신호를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하나투어를 지금 현재는 우리가 좀 계속해서 공략해야 될 시점이지 지금 상황에서 조금 주가가 올랐다고 반등을 줄 때 정리할 시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투어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 기업은 CIS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도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이틀 전에 언급을 한번 드렸던 종목인데 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 타이밍에 이제 들어온 그런 가격대라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리튬 2차 전지 셀 제조 라인 전극 공정 장비를 이제 주요 제조로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이 북미 에너지 기업과 전구체 고체 전해질 소재 개발 공급을 위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구체 장비 관련 기업으로 최근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런 장비를 제조하기 위해서 이 고체 전해질 양산을 위한 시범 라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완공을 해서 연간 이제 수톤의 규모의 고체 전해질의 생산 능력을 현재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소재 쪽으로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자율주행 규제도 풀어헤치고 이제 전기차 규제도 풀어헤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고체 전지 쪽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영향력이 나올 수도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뭐 소재 쪽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만 장비 쪽은 그렇게 크게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같은 쪽은 오히려 장비 쪽이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IS 이제 2차 전지 쪽을 이제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 보시는 분들은 CIS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오늘 좀 기회를 노려볼 만한 구간인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 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강보합권, 약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당선 이슈로 인해서 좀 업종별 차별화가 상당히 좀 심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이 대선 이후에 좀 강하게 상승을 한 거에 비해 한국 증시가 좀 오르지 못한 점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좀 여전히 좀 거래가 없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업종별 흐름들을 보면 방산과 조선 업종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왔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테슬라만 상승을 했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2차 전지 종목들의 반등도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섰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장중에 선물의 매수세가 확대가 되다가 장 막판에 매수폭을 좀 줄여나가는 점을 감안해 보면 현재 외국인 수급들은 여전히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요인들을 본다라면 환율이 급격한 상승에 따른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400원대가 좀 저항으로 작용을 했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당분간 시장의 움직임들이 좀 아직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을 좀 압축해서 보고 있는데요. 한전기술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 최근 이제 체코 관련해서 미국과 프랑스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체코의 반독점 당국에서 기각을 하면서 원전주에 대한 모멘텀을 다시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원전주에 대한 수혜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전일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121선과 201선 이동평균선을 좀 올려놓고 끝나는 모습이었고 외국인 수급들이 최근 들어 좀 들어온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체코에 이어서 지금 현재 불가리아 쪽에서도 원전에 대한 협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주의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시장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모멘텀과 펀더멘탈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을 좀 압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전기술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지신포 박근호 이사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 그렇죠. 하루였던 네, 것 같아요. 시장 어떠셨습니까? 이제 제가 보면서 오늘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몇 개가 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일까요?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오늘 지수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아이러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대부분 새벽에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제일 처음에 이제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뉴욕 증시 어떻게 됐나라고 이제 체크를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마 많이 올랐으니까 와 이렇게 많이 올랐나라고 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트럼프가 그 당선이 됐을 때 염려하는 거는 채권 쪽의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이었거든요. 근데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도 시장의 양대 3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또 러셀 지수 얘기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러셀 지수 2000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시가총액 1001등서부터 3000등까지 2000개 종목을 이제 지수로 산출하는 건데 네. 의외로 이제 런던 거래소에서 관리를 하죠. 미국 쪽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런던 거래소 FTSE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해가 가능하죠. 이제 어떤 감세 정책이 굉장히 좀 강조가 됐던 공약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은행주 미국에서 사실 가장 눈에 띄게 오르는 주식은 사실 은행주였었거든요. 은행주가 왜 올랐나? 이렇게 오늘 오피셜로 나온 기사를 보면은 채권 금리가 오르면 시중 금리도 같이 오르니까 어떤 은행주의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트럼프의 정책 과거에 이제 트럼프 일기 때 했던 정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미국의 은행주들이 초강세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볼커 룰이라는 것 때문인데 네. 이 볼커 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폴 볼커 연준 의장 이름을 따서 만든 거긴 합니다만은 어떤 거냐면 은행주들이 이제 그 자산, 자기들의 자산을 갖고 이 고위험 상품에 투자를 못하게 좀 자제시키는 게 이제 볼커 룰인데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것을 굉장히 좀 완화하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이제 우리 이제 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사실 오른 게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조선주 같은 경우도 오를만은 했습니다. 그냥 딱 찍어갖고 나온 섹터기 때문에 오늘 좀 너무 힘을 많이 뺐다라는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은. 조선주도 좋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전통의 어떤 신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퍼스트 솔라 태양광 쪽이죠. 그다음에 인페이즈 에너지 이런 기업도 이제 급락 나오면서 우리나라 쪽에서도 신재생에너지가 당분간은 조금 약간 힘을 쓰기 힘든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이해가 두 개 안 간다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약간 오장 들어서 2차 전지 쪽이 반등 시도를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2차 전지 좀 많이 빠졌죠. 어제 오후장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국 전 세계 1위 그 중국에 있는 그 2차 전지 배터리 기업 CATL은 또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혼동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약간 희석이 될 것 같고 내일까지는 좀 약간 이런 트럼프 관련돼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좀 변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는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 증시에서는 또 피해받을 수밖에 없는 또 요인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와 또 미국 증시를 비교하기엔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코스피의 경우에 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네요. 현재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약보합권, 강보합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거의 보합권, 전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560선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1.3% 내리면서 전거래일 대비 9포인트가량, 10포인트 가까이 내리면서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733.71포인트.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입니다. 수급도 좀 볼까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에 외국인 들어와주면서 1,796억 원의 매수 우위 확인이 됐고 기관도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입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팔자세.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로 일관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800억 원, 기관이 900억 원의 매도 우위가 확인됐습니다. 개인 나홀로 사자세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7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하나하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불확실성은 거쳤습니다. 물론 IRA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는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하나씩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또 아침이면은 FMC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2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내일 시장까지 긴장감은 늦추면 안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 쪽이 강했습니다. 조선 MRO 쪽 오늘 6.5%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고 시추 관관 쪽도 2.4% 넘게 상승세.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로봇 쪽 그리고 실적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우주 항공 쪽이 10.8% 넘게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진짜 수혜주는 조선 쪽 우주 항공 쪽이었습니다. 오늘 두 업종 자체가 사실 시장의 거의 주인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한가 안착한 기업들도 하나하나 눈에 띕니다. AP위성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하나오션 결국에는 21%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 사실상 스페이스X와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는 기업입니다. 세아베 스틸 지주가 오늘 21% 넘게 상승 탄력 받았고요. 넥스틸도 오늘 16%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제노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장은 양시장이 엇갈리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강보합권 2,564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 코스닥은 1.3% 이상 하락세 나왔습니다. 733선에서 종가 형성했는데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강보합권 SK하이닉스 1% 가깝게 상승세. 그래도 반도체 쪽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오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게 지금까지의 시장과는 다른 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LG엔솔 1% 넘게 추가 하락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3% 넘게 하락세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오늘 셀트리온 2.4%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 보안법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계속해서 주가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 막상 오늘 시장에서 좀 주가가 미끄러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 1% 넘게 하락세, KB금융과 신한지주가 나란히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피부터 1위권부터 10위권까지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 세론이 나왔고 여기에 더불어서 2차 전지 쪽도 오늘 시장에서는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데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는 어제 급락 흐름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인 하락세 나왔고요. 나란히 2에서 1%의 하락세, 알테오젠 2.9% 넘게 하락 흐름 나왔습니다. HLB도 3% 넘게 하락세, 리가켄바이오도 4.9% 넘게 하락세 나왔는데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1% 이상 빠진 것은 결국에는 시가총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대형주들 자체가 1에서 보시다시피 5% 가깝게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휴젤은 오늘 10%가 넘게 내렸습니다. 28만 7,500원대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휴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쉼없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안에서 매도 물량이 좀 크게 출회가 되는 장이었고요. 클래시스, 강보합권, 엔캠은 무려 9% 이상 급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엔캠은 계속해서 좀 시세가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당제약 3% 넘게 하락세 13만 7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HBSP도 오늘 1.4% 넘게 하락하면서 35,3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10위권 가운데서는 클래시스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급락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한 것이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트럼프 수혜 업종들은 강하게 올랐지만 2차 전지들 중 이제 트럼프 피해주라고 볼 수 있는 업종들은 약세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달러, 국채금리, 비트코인도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의 상하원 권력을 모두 장악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변동성 큰 시장을 감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략조 함께 세워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또 대선 관련해서 변동성 이어질 것이고 FOMC 결과도 잘 소화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FOMC 결과는 이미 시장에서 거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시간상으로 딱 한 13시간 정도 남았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온 수급은 사실 어떤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잠깐 좀 들어오는 듯한 느낌? 이렇게 삼성전자 매도세를 마감 짓고 이제 매수 쪽으로 턴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만 수량 자체로 봤을 때 하지만 이 삼성전자 쪽으로의 외국인 매수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국 시장으로서의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 매도에서 이제 매수로 유턴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제 하나 좀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시면 다우, 나스닥, S&P 이런 미국 시장들의 흐름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은 좋겠구나, 나쁘겠구나라고 많이 판단들 하시는데 물론 그런 것도 판단을 보고 보시고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에 힌트를 주는 게 뭐냐면 밤사이에 이제 CME에서 거래가 되는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에요.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을 보시면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 빨간색을 보여주겠구나 아니면 파란색을 보여주겠구나라는 것을 대충 감은 잡거든요. 그래서 네. 이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을 일단 체크를 하시고 그 부분을 이제 다음 날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매매에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 오르면 사실 우리나라 2차 전지들 나쁜 건 아니고 같이 올리기도 합니다만은 강요 얘기까지 나오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 전기차 기업들이 전기차 기업의 오너가 트럼프를 지지를 하느냐, 왜 그렇지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한 번 정도 꼬아주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긴 한데.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를 했을 때 테슬라도 타격을 입겠지만 우리보다 다른 전기차 업체들은 더 타격을 입는다. 이게 이제 골자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보조금 때문에 축소가 되더라도 테슬라는 거의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느낌들. 아무튼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 시장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어떤 변곡점들을 만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 그 변곡점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어떤 것들이 이제 변곡점을 만들까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전 이제 딱 두 가지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국채, 그다음에 우리나라 환율 두 개가 유의미 있는 흐름이 나와야지만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외국인이 뭐 많이 팔아도 기관이나 개인들이 많이 사면 뭐 종목도 올라가고 시장도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물론 맞는 거긴 합니다만은 그 규모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향성이 한번 잡히면 굉장히 꾸준하기 때문에 아직은 또 그 매도의 방향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국채금리라든가 환율이 어느 정도 유의미 있는 뭐 오늘은 그냥 국채금리가 조금 내렸습니다. 아니면 환율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완전 뉴스의 타이틀로 나올 정도의 어떤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저는 시장은 좀 약간 물론 지금 손실이 있는 종목군들을 굳이 뭐 손절을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굳이 현금을 지금 시장에서 많이 좀 시장이 떨어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좀 약간 저점을 잡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앞서도 뭐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 이런 대선거 관련된 이슈들이 좀 약간 필터링이 되고 희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오늘 이제 많이 떨어졌던 종목군들 반등 주고 많이 올랐던 종목이 조정 주고 이런 부분들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 일단 뭐 굳이 거기다 내가 내 자금을 뭐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좀 약간 관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관망하시는 전략이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관망이 좋겠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미국 국채, 환율 흐름도 함께 주시해 보시면서 이번 주 시장 대응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장 하루 남았는데 이번 주 참 길게 느껴지네요. 네. 금요일장입니다. 어떤 종목으로 시초가 좀 공략해 볼까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대부분 종목군들이 많이 조정을 주긴 했습니다만은 올라간 종목을 따라잡기보다는 좋은 흐름 보여줬다가 견조하게 조정을 준 종목군들을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기업 내용도 상당히 좋고 더존 비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더존 비전. 네, 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잠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클라우드 대장주였긴 한데 한동안 좀 작년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가 올 들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정말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음 있잖아요. 어음. 보통 어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나라 기업 어음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드라마 보면 그런 어음들을 명동의 사채 시장 가서 이렇게 막 굉장히 할인을 해갖고 현금을 만들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더존 비존이 이 ERP 사업을 하니까 그 기업들의 어떤 뭐 재무나 회계, 세무 같은 걸 속속들이 알고 있는 기업이 더존 비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이름이 이제 공식적으로 매출 채권 팩토링이라는 건데 이 회사의 어음을 우리가 조금 할인해서 바로 현금으로 주고 나중에 이제 그 어음을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 건데 그 돈을 누가 되냐면 이제 신한은행이 되거든요. 신한은행이 되고 이제 더존비주온은 그 기업들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더존비주온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업들만 이 매출채권 팩토링, 이 어음 할인 서비스에 굉장히 어음 할인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더존 비전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지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업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이다 보면 될 것 같고 ERP 사업에서 이제 AI를 접목한 프로그램이 지금 더존 비전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내놓고 있는데요. 이제 원 AI라는 서비스인데 가장 좀 약간 쉽게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챗 GPT를 이제 접목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그냥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들이 있죠. 과장님이 김대리 작년 매출 올해 매출 비교해봐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이 더존 비전 프로그램에 작년 매출 올해 매출 비교해줘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나오고 요거 말고 텍스트 말고 도표로 갖고 와봐 그러면 그거 하면은 다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 지금 출시한 지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일단 벌써 1000개 기업이 이 더존 비전의 AI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다 되는 거긴 합니다만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매출이 왜 떨어졌는지 분석해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해주니까 네. 더존 비전의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매출 채권 팩토링 같은 경우는 궤도만 진입을 해 놓으면은 거의 봉이 김선달식으로 특별한 노력을 안 해도 굉장히 좀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더존 비전 시장 대비해서 흐름 약간 조정 줄 때는 약간 과감하게 주기도 하지만 상승이 필요할 때는 또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종목이라 더존 비전 지금 시장 관련해서 일단 특별한 리스크는 없는 상황이고 또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네. 매출 채권 팩토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AI 서비스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시장에 어떤 그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가격 전략은 정고점 부근인 한 7만 5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매 가격은 5만 4천 원 정도로 좀 약간 타이트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좋은 비주얼 이제 AI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으로 등극을 했죠.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AI 관련주들 모처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더 좋은 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분야의 챗 GPT 같은 원 AI를 출시한 바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로 7만 5천 원, 손절가 5만 4천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우리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한미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에 바이든 행정부 때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리스크 해칭, 위험 회피를 위한 준비는 오래됐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며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나봐야 하고 정책을 수립해 밀어붙이는 참모들과 미국 정책 우선순위에 대응해야 해서 정부가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한미일 삼각협력은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연말까지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2%를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내년 3월 체결 예정인 체코 원전 본계약은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금융권 및 중소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이복현 원장에게 예대 금리차 개선, 부동산 PF 관련 하도급 업체의 불합리한 연대보증 문제 개선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금융권 대출,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등 업계 애로사항도 전달했습니다. 이 원장은 기술과 혁신성 등 기업의 미래를 고려한 대출이 확대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그룹 밸류업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임종은 한미사이언스 대표와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해 그룹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새로운 경영체제 구성 등을 발표했습니다. 한미약품 경영권 갈등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사이언스의 이번 발표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19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액 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어제 공시를 통해 향후 약 8천억 원을 투자해 2028년 매출액 2조 3,267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LG U+가 AI 통화 서비스인 익시오를 출시하며 AI 전환을 의미하는 AX 컴퍼니로의 도약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황현식 LG U+ 대표는 오늘 서울 용산 사옥에서 내재화된 AI 역량과 빅테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AX 서비스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고객은 일상에서 잘 사용할 수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AX 서비스를 원한다며 고객에게 직접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LG U+가 AI에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익시오는 LG U+가 자체 개발한 AI 통화 서비스로 전화 대신 받기, 보이는 전화, 실시간 보이스피싱 감지 등 기능 등을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변동성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미국의 FOMC 결과 발표가 됩니다. 파월 의장 기자회견까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 환율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그래도 거의 보합권 수준 지키면서 1,400원 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 변동성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